자, 오늘 첫 번째 소식, 검찰 수사와 좀 관련이 있죠? 자, 이영주 기자 준비하셨죠? 네, 국내 토목공사 면허 1호 기업이죠. 삼부토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삼부토건은 설립한 지 72년이나 됐는데 경부고속도로, 서울지하철 1호선, 그리고 마포와 여의나루를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하저터널, 서울지하철 5호선 구간 건설 사업도 바로 삼부토건의 작품입니다. 그 역삼동의 옛 르네상스 호텔, 이게 삼부가였죠? 네, 맞습니다. 한때는 1조 원대 매출을 자랑할 만큼 건실한 중견 건설 기업이었는데요.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 부실 경영, 거기에 일가 내부의 경영권 다툼까지 이어지면서 2011년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이 중요한 고비마다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 취재했습니다. 건실한 중견 건설업체였던 삼부토건의 위기는 2000년대 후반 찾아왔습니다.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경영 능력이 있다는 걸 가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 5억을 빌려서 PF 대출금 1,340억을 받아내는 그런 어떤 조직폭력배 출신의 그 시행사 대표한테 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회사가 빚더미에 앉게 된 데다 설상가상으로 부실 경영 책임을 둘러싼 조남욱 회장 일가의 내분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2011년 10월 본사 압수수색. 회사 돈 수백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혐의와 관련해 임직원 30여 명이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삼부토건은 부장검사 출신의 유모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굉장히 강압적이었고 욕설을 섞어가면서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이 신문을 했다 그래요. 대부분은 피의자성 참고인으로서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궁지에 몰린 삼부토건으로서는 강력한 구원 투수가 필요했습니다. 삼부토건이 선택한 변호인은 한 달 전에 갓 검사복을 벗은 특수부 출신 홍만표 전 검사장. 이후 검찰의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에 얼어있던 직원들이 안도감을 느낄 정도였다는 증언. 회장과 부회장은 요즘 아직도 경영권 싸움은 잘하고 계시냐는 식으로 질문을 하는 둥 우스갯소리도 농담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당시 삼부토건의 수사 책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한모 부장검사. 한 부장검사와 삼부토건의 변호를 맡은 홍만표 그리고 유모 변호사는 학연과 지연, 근무연 등이 얽혀있는 사이였습니다. 당시 유 변호사 사무실에 자주 갔었는데 그 사람들 셋이 말을 놓더라고요. 셋이 친구예요. 하루는 유 변호사가 홍만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오늘 하고 한잔하자 그러더라고요. 삼부토건은 쐐기를 박으려는 듯 또 한 명의 전관 변호사를 모셔옵니다. 참여정부 임기 후반 검찰 조직의 수장을 지냈던 정상명 전 검찰총장입니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삼부토건 내부 문건을 보면 제목은 자문계약 체결이지만 수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임 사항은 검찰 조사에 대한 법적 대응, 계약이 끝나는 시점은 검찰 단계 종료 시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문 보수라고 해놨지만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돼 있습니다. 형식만 자문 계약이었을 뿐 실제로는 변호사 선임 계약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정황.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이 적시돼 있다. 그것은 선임계약서입니다. 전관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 거의 선임계를 제출 안 하고 청탁 목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자문계약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검찰총장이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의 활약 덕분이었을까? 2011년 말에 이르러 검찰 수사는 일단락됩니다. 검찰이 수개월에 걸친 내사 끝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하고 거창하게 칼을 빼들었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수부 수사치고는 대단히 초라한 결과입니다. 2012년 2월 정상명 변호사에게는 약속대로 성공보수 1억 원이 지급됐고 유모 변호사와 홍만표 변호사 역시 각각 수억 원씩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 통보도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물어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덮은 겁니다. 수사 진행을 안 한 게 아니고 끝낸 겁니다. 말 그대로 다 덮었다는 뜻이죠.
이듬해 조남욱 회장의 아들 조시현 부사장이 시행업체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삼부토건은 이번에도 강력한 전관 변호사에 기댔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최교일 변호사를 법률 고문으로 위촉한 겁니다. 처음 계약 조건은 월 고문료 200만 원. 하지만 2013년 9월 자택 압수수색, 한 달 뒤 소환 조사가 시작되는 등 검찰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고문료는 월 500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구속을 가까스로 피한 채 재판에 넘겨진 조시현 부사장은 법무법인 바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계약서. 무죄가 선고되면 1억 1천만 원,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각각 8,800만 원, 5,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누구였을까? 계약서에 적힌 이름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입니다. 조 부사장 스스로가 법무법인 바른과 계약까지 건 겁니다. 바른에서 열린 변론준비회의에 저는 조 부사장과 같이 한번 갔는데 그때 이인규 변호사가 참석했어요.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오자 법무법인은 화우로 교체됐습니다. 성과 보수는 무죄일 경우 2억 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3심까지 가게 되자 조시현 부사장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맞춤형 대응을 했지만 결과는 징역 2년.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가 사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혐의를 최소화한 것 자체가 전관의 효력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조직적인 범죄들, 그런 증거들이 압수수색한 자료에 거기 다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데 굉장히 축소하고 엄폐해서 기소를 했고. 사건에 등장한 몇몇 전관 변호사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억을 못하거나 기억을 지금 못해. 구체적으로 그 사건이 세금연설을 발부했다면 어떻게 해서 그걸 했는 건지 뭘 했는지를 내가 기억을 못하겠다 이 소리.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이기지. 그 변호사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콘소시엄 그런 식으로 했을 수가 있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500만 원으로 2배 넘게 인상이 됩니다. 삼부토건이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제 상황이었어요. 법률 자문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혹시 수원지검장이 김수남 전 총장이셨는데 당시 그 혹시 따로 연락을 특별히 그런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2011년 수사를 맡았던 당시 부장검사에게 전관 변호사들과의 친분이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당시 선부 측에 변호사랑 변호사와의 어떤 친분 때문에 그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잠깐 1분. 나중에. 변호사님 잠깐 한 1분만 말씀드려주세요. 모른다니까. 끝내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 입장을 좀 구해드리기 때문에 찾아본 겁니다. 험한 꼴 강하게 해주면 그냥 가세요. 입장을 좀 한 말씀 드려주세요. 험한 꼴, 참 말을 험하게 하시네요. 자, 그나저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이어서 이번에 또 성공보수가 적힌 문건이 튀어나왔어요. 이번엔 이인규 전 중수부장.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면 성공보수로 1억 1천만 원을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2심에선 그 성공보수 액수가 2억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삼부토건은 어떤 전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네, 바로 거기에 등장하는 직함이 법률 고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부토건이 법률 고문들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또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고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2004년 10월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마친 서울 르네상스 호텔의 개관 행사 사진입니다. 조남욱 회장 근처에 낯익은 전직 검찰 최고위 인사가 눈에 띕니다. 2002년 법무부 차관을 거쳐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지만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검찰 인사에 반발해 사퇴한 김가경 전 총장. 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여 뒤인 2003년 5월 김가경 전 총장은 삼부토건 법률고문에 위촉됩니다. 회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였고
그러지 직원들하고 교류를 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서울대 법대 출신인 조남욱 회장은 법조계 인맥 관리를 특별히 중시했고 그 중에서도 검찰 사랑은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가경 전 총장은 매달 250만 원, 삼부토건의 고문으로 10여여 동안 3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 건지 물어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지근거리에 있는 김 전 총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자리에 없다는 직원의 대답. 지금 나와서 출근도 안 하셨어요? 검찰 동호회 때문에 그쪽에 가셔가지고. 검찰 동호회요? 매일 나오시는 거죠? 거의 안 나왔어요.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언론하고는 얘기 안 합니다. 삼부토건 법률 고문으로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하셨던데요. 아니 김가경 변호사님, 좀 삼부토건을 위해서 어떤 법률 자문을 하셨는지.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삼부토건의 내부 문건을 보면 검찰 고위직 전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됩니다. 면면이 화려합니다. 서울지검장, 대전고검장을 역임하고 1996년 15대 국회에 입성한 이건계 변호사, 대검 중수부장 서울지검장을 지낸 안강민 검사장, 서울지검 3차장 출신으로 13대 국회부터 내리 3선을 한 김영일 의원까지 1998년부터 삼부토건에 차례로 영입된 검찰 고위직 출신 법률고문입니다. 2011년 이후 검찰 수사의 주요 고비 때 자문계약을 체결한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2015년 7월에는 또 다른 검찰 고위직이 초빙됩니다.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을 지내고 최근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을 이끌고 있는 박영수 변호사입니다. 자문료는 월 300만 원. 자금난에 허덕이던 삼부토건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이사회 의장을 넉 달 전까지 맡았던 박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영수 카드는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채권단이 떠나기로 하면서 삼부토건은 르네상스 호텔 소유권을 잃고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영수 변호사에게 실제로 고문료는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계약은 1년 뒤 종료됐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삼부토건의 법률 고문을 맡게 된 경위를 묻기 위해 박영수 특검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삼부토건의 법조인 영입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판사 출신의 여상규 의원. 그는 배지를 달기 5년 전인 2003년 삼부토건 법률고문으로 위촉됩니다. 월 보수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여상규 변호사가 몸담고 있던 법무법인을 통해 삼부토건에 보낸 법률고문 위촉 요망이라는 제목의 서한. 매우 극진한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앞으로는 귀사의 법률 고문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은 물론이고 귀사에게도 매우 편리하고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어 감히 이 공문과 같은 제의를 드리게 되었으나 만에 하나라도 귀사의 폐해가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고 송구하기까지 합니다. 삼부토건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월까지 여의원 이름 앞으로 매달 고문료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 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 여의원은 법을 위반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내 소속 법무법인에 휴직계를 내고 또 휴직계를 내는 순간부터 단돈 만 원도 받은 게 없어요. 법무법인 300으로부터.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삼부토건의 법률고문들은 실제로 어떤 일을 했을까? 봉급처럼 꼬박꼬박 돈이 입금됐지만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극히 드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분 민사를 취급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민사를 취급했던 그 판사 출신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자문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형사 전문인 그런 법률 고문들이 자문을 할 일은 별로 거의 없겠죠. 연도별로 달라진 삼부토건의 법률 고문 숫자는 이들의 실제 역할을 추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법률 고문은 2008년까지는 4명 수준을 유지하다
2011년 8명으로 늘어납니다. 오너일가 내부의 경영권 다툼과 검찰 수사 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던 시기에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연간 갚아야 할 이자만 수백억 원에 달하며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한 기간이었음에도 역할이 불분명한 법률 고문들에게 매월 돈은 계속 지급됐습니다. 저희가 신용 대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가족들을 아니면 가정을 먹이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3명여 명이 나가게 된 거죠. 임금을 주지를 못하는 상황에서도 고문료는 꼬박꼬박 나갔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참담하죠. 직원들의 생계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문료를 주고 다달이 보험을 드는 겁니다. 큰 회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다달이 저렇게 돈은 받았는데 저분들이 무슨 일을 한 건지는 알 수가 없네요. 네, 취재 과정에서 법률 고문들을 접촉을 해봤는데요. 과거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심지어 자신이 내가 그 기업의 법률 고문이었냐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관리 통해서 경영진이 다 교체된 거 아닙니까? 회장, 부사장 등 오너 일가가 퇴진하면서 지금은 과거와 전혀 다른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부실해지는 과정에서 생겼던 고통, 그 고통은 직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법정 관리 과정에서 르네상스 호텔 종업원 500여 명이 직장을 잃었고요. 200억 원대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직원들의 월급을 챙겨주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법률 고문들을 위한 고문료는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업들이 전관 변호사를 앞다퉈서 법률 고문으로 모셔가는 것도 결국 현직 검사와 중요한 연결고리가 돼줄 것이다. 그렇게 믿어서일 텐데요. 삼부토건의 경우 현재 요직에 있는 고위직 검사들까지 회장 일가가 직접 나서서 살뜰히 챙겼다는 정황을 취재했습니다.